잔금 대출은요, 중도금 대출보다는 훨씬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주하실 때 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리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도금 대출 나올까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이고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입주를 하시려면 잔금 대출을 또 받아야 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잔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잔금 대출은요, 중도금 대출과는 달리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 그리고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도금 대출보다는 훨씬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주하실 때 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내가 대출을 나중에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금 대출을 전환하는 거죠. 그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만 부족한 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야 그 금액만큼을 준비해 놓고 입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잔금 대출은요, 현재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그 분양권에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또 대출 요건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부동산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을 케이스별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인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주택자라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분양권, 현재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양권이 딱 하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 무주택자를 정의할 때요, 무주택자도 두 종류로 구분을 해놨어요. 서민 실수요자인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그냥 무주택자인 경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 요건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조건을 봐요. 이게 또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뭐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8천만 원까지 이제 허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 실수요자 등급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투기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또 조금씩 달라요,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물론 생애 최초는 또 1천만 원 더해서 7천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일 때 이제 서민 실수요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요,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 그러니까 즉 규제 지역 내에서도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LTV 50%, 그러니까 즉 집값 시세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세라는 것은 KB 시세를 의미합니다. KB 시세도 보면 아파트별로 전용 면적별로 다 시세를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시세가 세 종류가 나와요. KB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상위 가격이 있고 중위 가격 그리고 하위 가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KB 시세는 중위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KB 시세 중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구에서는 내가 서민 실수요자다 그러면 50%까지, 시세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말고 조정지역이 또 있잖아요.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20%가 올라가서 총 LTV 70%로 KB 시세의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서민 실수요자면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은 그런데 그러면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이곳은 전부 70%, KB 중위가격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 실수요자이신 분들은 이런 기준을 받는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무주택 가구일 때, 그냥 주택은 없는데 뭐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가격이 뭐 7억 이상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낮아집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민 실수요자는 5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40%까지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10%가 더 낮은 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요. 서민 실수요자가 70% 나오는데 무주택자, 그냥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60%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조금씩 적어지죠. 참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해요. 소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거. 네, 뭐 아무튼 정부 정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은 뭐 서민 실수요자든 일반 무주택자건 동일하게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말고 이제 내가 이미 주택이 한 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 추가로 분양권을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실제 이사갈 집으로 이제 분양권을 하나 취득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잔금대출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들부터는요,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하게 적용받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는 더 그래요.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요. 근데 예외 조건을 두고 있어요. 원래 살았던 집을 2년 이내에 매도하겠다, 이런 조건, 혹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을 해서 갖고 있는 경우, 근데 이 매도 조건으로 했을 때도요, 기존 집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요,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제약이 커요. 이게 또 지역마다 달라지거든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다른데요. 일단 규제 지역 내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는 이런 조건부로 대출을 받을 때 40%까지, 시세의 4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택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 5억에 이제 40%인 2억만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가의 10%는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셨을 건데 그 계약금 납부한 금액, 그리고 잔금 대출 가능한 그 40%에 해당하는 2억이라는 금액, 그 두 개를 더한 금액과 내가 나머지 분양 잔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고려하셔서 부족한 금액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만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는 규제가 되고 있고요. 40%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20%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60%까지, 시세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다르죠.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 여기도 60%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비규제 지역도 60%인데 그러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비규제 지역은요,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아도 60%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분양권이 어느 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대출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고 계신 거죠. 아무튼 1주택자는 이렇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 2주택 이상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깔끔합니다.
일단 규제 지역은 대출이 안 나와요. 잔금 대출 0%입니다. LTV가 0%예요. 그래서 잔금 대출이 전혀 안 나오니까요. 무조건 현금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뭐 임대를 줘야겠죠. 본인이 그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신다면요. 규제 지역 어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정 지역이 됐건 뭐 투기 과열 지구가 됐건 투기 지구가 됐건 전부 다 대출은 안 나옵니다. 2주택 이상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상황이신 분들은. 그런데 비규제 지역은 좀 달라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비규제 지역의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출이 60% 나오니까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인데 규제 지역에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금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냐면 기존의 주택을 팔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는 잔금 대출 안 해줄 거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2채 이상의 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되든가 아니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굉장히 좀 강하게 조이고 있어서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입주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뭐 1주택이 됐던 무주택이 됐던 그런 상태를 만들던지 아니면 가진 현금으로 능력껏 입주를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케이스별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본인이 어떤 상황이신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잘 따져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입주하실 때 자금 때문에 문제 없도록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곳에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